15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 대지 위로 거대한 태양이 붉은 핏빛을 토해내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일몰은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가혹한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자결하던 태양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대지는 차갑게 굳어가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사바나의 풀숲은 이제 곧 다가올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그 모습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인간을 보호해주던 유일한 방패이자 절대적인 신이었던 빛이 사라지는 이 순간, 대지는 숨을 죽이며 다가올 피해 시간을 예감합니다. 낮의 소란스러움을 채우던 새들의 지저귀이 잦아들고 그 자리를 낯설고 불길한 정적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건조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마른 풀들의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은밀한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듭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흙냄새와 함께 어디선가 흘러나왔을지 모를 비릿한 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시각대기에 밀도조차 바뀌며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다가올 밤의 지배자를 기다립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황혼은 신체적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의 동공은 어둠 속의 미세한 빛을 포착할 만큼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며 망막은 밤의 윤곽을 구별해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덤불 속에 숨어있는 포식자들의 눈 뒤에는 반사판이 있어 희미한 별빛만으로도 대낮처럼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지만 그들은 우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이 비대칭적인 시각의 격차야말로 밤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깊은 덤불 속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들이 몸을 일으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지닌 같은 고대 맹수들은 낮 동안 비축해둔 폭발적인 에너지를 근육 곳곳으로 펌핑하며 사냥 준비를 마칩니다. 젤라틴처럼 부드러운 발바닥 쿠션은 마른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고 소리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후각은 수킬로미터 밖에서 떨고 있는 인간의 땀 냄새를 정확하게 추적합니다. 이제 사바나는 평화로운 초원이 아니라 오직 힘과 속도만이 지배하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모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여명조차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은 순간 정막을 찢는 포식자의 날카로운 포효가 밤하늘을 울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사형 선고이자 밤의 제왕이 귀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비도 날카로운 발톱도 없는 나약한 영장류 무리는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할 뿐입니다. 태양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지금 인간은 사냥꾼의 지위에서 가장 손쉬운 먹잇감의 위치로 추락하며 기나긴 생존 투쟁의 서막을 엽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리기 직전 호모 에렉투스 무리의 움직임은 생존을 향한 절박한 질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목적 없는 방황이 아니라 다가올 죽음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열하고 전략적인 후퇴 작전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사방이 트인 개방된 평지가 밤에는 곧 거대한 무덤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으며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도 지형지물을 훑는 눈빛은 매섭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리의 근육은 극한까지 팽팽해져 있으며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들은 본능적으로 무리의 가장 안쪽으로 파고들며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려 애씁니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야행성 포식자들의 습격을 방어하기 위한 천연의 요새여야만 합니다. 맹수들이 쉽게 기어오를 수 없는 가파른 절벽에 좁은 틈새나 배후가 막혀 있어 적의 접근을 한 방향으로만 강제할 수 있는 얕은 동굴이 최적의 장소로 선택됩니다. 산소 부족의 위험이 있거나 동면 중인 곰과 마주칠 수 있는 깊고 어두운 동굴은 철저히 배제되며 오직 시야가 확보되고 퇴로가 분명한 곳만이 선택받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만들어낸 차가운 틈새는 자연이 나약한 인간에게 제공한 유일한 갑옷입니다. 잠자리가 정해지면
무리의 배치는 고도로 계산된 군사적 방어 진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짜여집니다. 미래를 짊어진 어린아이들과 종족의 지혜를 기억하는 노인들이 대형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 즉 생명에 위치하여 보호받습니다. 그 주위를 강인한 어머니들이 둥글게 감싸 안으며 1차 방어선을 형성하고 가장 바깥쪽 외곽은 건장한 수컷들이 단단한 등을 맞대고 누워 철옹성을 구축합니다. 이 수평의 탑 구조는 맹수가 습격했을 때 가장 강한 개체가 먼저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잔혹하지만 효율적인 생존의 건축술입니다. 빙하기의 밤바람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함께 찾아와 잠든 이들의 천을 끊임없이 앗아가려 위협합니다. 변변한 의복조차 없던 시절 인간은 서로의 살과 살을 빈틈없이 밀착시켜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뭉쳐야만 얼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의 거친 피부에서 전해지는 천은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내가 아직 살아있으며 동료가 곁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 집단적인 천의 공유는 칼날 같은 추위를 막아내는 열 에너지의 방패이자 고독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이 잠든 무리의 모습은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중력에 저항하며 거친 바닥에 엎드린 채 벌이는 침묵의 전투입니다. 인간의 몸뚱어리 하나하나는 밤의 공포를 막아내는 벽돌이 되고 엉겨붙은 팔다리는 서로를 결속시키는 단단한 모르타르가 되어 굳건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가장 바깥쪽에 누운 전사들은 자신의 육체를 맹수를 유인하는 미끼이자 방패로 내던진 채 꿈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선잠을 자야 합니다. 이것은 종족의 보존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이 기꺼이 감수하는 숭고한 희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대자연은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심판관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잘못 읽어 인간의 채취가 밖으로 새어나가거나 맹수의 은신처인 덤불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 순간 비극은 잉태됩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십 개의 굶주린 눈동자가 무리의 잠자리를 포위망처럼 좁혀오고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하이에나 떼의 거친 숨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외곽에 누운 남자들의 예민한 콧 속으로 맹수의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훅 끼쳐오는 순간 평화롭던 잠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의 전장으로 돌변할 위기에 처합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집어삼켜진 심연과도 같은 깊은 밤 우주는 오직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와 그 한가운데서 위태롭게 타오르는 붉은 불꽃의 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꾸 흔들리는 모닥불은 단순한 열기의 원천이 아니라 태양이 버리고 떠난 차가운 대지 위에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공적인 심장이자 유일한 성소입니다. 어둠 속에서 포식자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불꽃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보이지 않는 결계를 형성합니다. 이 빛의 원한만이 질서와 생명이 존재하는 유일한 공간이며 그 경계선 너머는 혼돈과 죽음이 지배하는 야수의 영토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생사가 걸린 엄숙하고 치열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불지기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오랜 시간 은근하게 타오를 수 있는 단단한 신중하게 선별하여 불길 속에 던져 넣습니다. 젖은 나무가 내는 연기는 시야를 가리고 기침을 유발하여 방어 태세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건조하고 밀도가 높은 연료를 확보하는 것은 식량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나무의 파열음은 잠든 이들에게는 자장가와 같지만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맹수들에게는 접근을 거부하는 경고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야행성 포식자들에게 이 흔들리는 불빛은 본능적인 공포와 생리적인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는 끔찍한 무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미세한 빛을 증폭시키도록 진화한 그들의 예민한 망막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강렬한 화염의 빛은 시야를 하얗게 마비시키는 섬광탄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또한 바람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일렁이는 불길의 움직임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냥감으로 인식하는 그들의 공격 본능에 혼란을 주어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뜨거운 열기는 털로 뒤덮인 짐승들이 감히 넘을 수 없는 물리적인 장벽이 되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인간의 부드러운 살점에 닿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이것은 인류가 프로메테스의 신화보다 훨씬 이전에 이룩한 가장 위대한 도약이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박힌 별의 권능을 훔쳐 지상으로 끌어내렸고 그 힘을 이용해 밤이라는 시간을 지배하던 맹수들의 독재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이빨의 세계와 뜨겁고 건조한 불의 세계가 충돌하는 이 최전선에서 불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비대칭 전력이자 신적인 권위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불빛주의를 배회하지만 그들은 태양의 파편을 손에 쥔 나약한 원숭이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한 채 분노에 찬 거친 숨만 내뱉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근에 시달려 굶주림이 본능을 압도한 거대한 무리에게는 이 불의 결계조차 먹잇감을 향한 집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강력한 턱을 가진 이 고대의 하이에나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마비시키는 굶주림을 안고 불빛의 경계선 안으로 과감하게 돌진해 들어옵니다. 평온하던 야영지는 순식간에 비명과 짐승의 포효, 그리고 매캐한 털 타는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불은 이제 방어막이 아니라 공격을 위한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합니다. 인간들은 공포에 질린 채로도 불타는 장작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들이닥치는 야수의 주둥이를 향해 뜨거운 재와 불똥을 흩뿌리는 필사적인 백병전을 펼칩니다. 타오르는 횃불이 허공을 가르며 짐승의 가죽을 그을릴 때마다 밤의 정막을 찢는 짐승의 비명이 사바나의 허공으로 퍼져나갑니다. 불의 열기에 놀란 맹수들이 주춤거리는 찰나의 순간은 인간에게 방역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 혼돈 속에서도 불은 피아를 식별해주는 유일한 등대가 되어줍니다. 흩날리는 불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인간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무장한 채 거대한 턱에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생존 권리를 증명해 보입니다. 이 치열한 밤의 전투 끝에 남는 것은 검게 그을린 상처와 거친 숨소리뿐이지만 인간은 불이 있는 한 결코 어둠에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합니다. 새벽 3시 대전은 죽음과도 같은 깊은 침묵에 잠기고 우주의 기온은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의 순간이며 뇌 속에서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폭포수처럼 분비되어 의식을 강제로 셧다운시키려 합니다. 타오르던 모닥불조차 붉은 숫덩이로 변해 희미한 열기만을 내뿜는 이때 어둠은 더욱 짙고 무겁게 내려앉아 잠든 이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모든 생명체가 활동을 멈추고 깊은 잠의 유혹에 굴복하는 이 늑대의 시간에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거대한 수마 슈이모와 홀로 맞서 싸우며 깨어 있습니다. 그는 부족의 안전을 책임진 인류 최초의 전문화된 직업이자 고귀한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의 무게로 짓눌리고 고개는 자꾸만 아래로 떨어지려 하지만 그는 허벅지를 꼬집고 차가운 돌바닥에 피부를 문지르며 억지로 의식의 끈을 붙잡습니다. 그의 뇌는 휴식을 간절히 원하며 비명을 지르지만 등 뒤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든 가족들과 동료들의 고른 숨소리가 그를 다시금 현실의 경계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잠을 포기하고 타인의 꿈을 지켜내려는 의지적이고 처절한 생체 거부 반응입니다. 과학적으로 파수꾼의 뇌는 반수면 상태와 극도의 각성 상태를 오가는 기이한 줄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된 어둠 속에서 인간의 감각은 청각의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며 귀는 레이더처럼 허공을 떠도는 미세한 진동까지 포착하려 애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포식자가 덤불을 스치는 소리에 미묘한 주파수 차이를 구별해내는 능력은 수만 년의 진화가 파수꾼에게 선물한 생존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는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의 리듬이 깨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쓰며 보이지 않는 어둠의 지도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그려나갑니다. 이 고독한 경계 근무는 인류가 동물적인 본능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입니다. 자연계의 대부분의 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지만 인간의 파수꾼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내걸고 위험의 최전선에 홀로 섭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다는 절대적인 고독감, 그리고 내 실수 하나가 부족 전체의 몰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은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대신 창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어둠을 노려보는 쪽을 택합니다. 그 순간 나무 위에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표범 한 마리가 희미해진 불빛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접근해옵니다. 나무타기의 명수인 표범은 잎사귀 하나 건드리지 않는 완벽한 은신술로 파수꾼의 머리 위까지 접근하여 잠든 아이들의 부드러운 목덜미를 조용히 겨냥합니다. 파수꾼은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느라 잠시 고개를 떨구고 그 찰나의 빈틈을 포착한 표범의 근육이 스프링처럼 수축하며 도약을 준비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파수꾼의 머리 위를 덮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아주 작은 나뭇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 미세한 파열음은 파수꾼의 뇌관을 건드리는 뇌성병력과도 같은 경고음으로 작용하여 그의 전신에 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펌핑시킵니다.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본 파수꾼의 눈에 허공을 가르며 낙하하는 두 개의 흉포한 안광이 포착되고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옆에 있던 돌을 세게 두드리며 날카로운 고함을 내지릅니다. 그 앙타는 단말마와 같은 경보소리는 잠든 부족원들의 뇌관을 강타하여 0.1초 만에 깊은 수면 상태에서 전투태세로 전환시키는 기적적인 각성을 이끌어냅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창끝이 허공을 향해 솟구치고 기습에 실패한 표범은 당황하여 어둠 속으로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파수꾼의 거친 숨소리와 깨어난 부족원들의 놀란 눈빛이 교차하는 가운데 모닥불 위로 다시금 마른 장작이 던져지며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부족은 파수꾼의 예민한 청각과 헌신 덕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며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밤새 홀로 어둠과 싸웠던 파수꾼은 이제 동료가 건네는 물 한 모금의 의지에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고 교대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며 창을 이어받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이 시각 인간의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은 채 서로를 지키며 다가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의 첫 줄기가 두꺼운 안개를 뚫고 대지를 비추기 시작하면 사바나를 지배하던 죽음의 공포는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 사라집니다. 밤새도록 인간의 숨통을 조여오던 차가운 어둠과 포식자들의 끈질긴 시선은 태양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귀환 앞에서 무력하게 흩어지며 깊은 동굴 속으로 도망칩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여명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밤이라는 거대한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월계관이자 생존의 증명서입니다. 차갑게 식었던 모닥불의 제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얼어붙었던 대기가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온기로 채워지는 이 순간 인류는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수면 중 억제되었던 코르티솔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급격히 솟구치며 잠든 이들의 신체 시스템을 강제로 깨워 전투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웅크리고 있던 부족원들은 하나둘씩 몸을 일으켜 굳어진 근육을 펴고 밤새 꺼지지 않고 타오른 모닥불의 온기에 감사하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사냥감이었지만 아침의 빛 속에서 확인한 그들의 눈빛은 밤새 충분한 휴식을 취한 포식자의 형형한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곁에서 잠들었던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안도감은 부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가 되어 그들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줍니다. 우리가 지난밤 목숨을 걸고 불침번을 서가며 그토록 치열하게 지켜낸 것은 단순한 육체의 피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깊은 잠, 즉
램수면 RM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야말로 인류가 동물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진화의 실험실이었습니다. 다른 초식동물들이 포식자의 위협 때문에 선잠을 자며 뇌를 쉬게 하지 못할 때 인간은 동료와 불을 믿고 의식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무방비 상태의 깊은 잠 속에서 인간의 뇌는 낮 동안 경험했던 사냥의 기술과 도구 제작의 실패 원인을 복귀하고 재구성하며 지혜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기를 연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한 수면은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기고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연결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인지혁명의 인큐베이터였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뇌의 시냅스는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고 중요한 생존 전략만을 강화하는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며 어제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털도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우리가 거대한 매머들을 사냥하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비결은 바로 이 꿈속에서 시뮬레이션된 수많은 전략과 전술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쉰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면서 더 똑똑해지고 더 교활해지며 진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밝아진 아침 햇살 아래 부족의 남자들은 밤새 벼려진 맑은 정신으로 돌창을 점검하고 사냥 전략을 논의합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어제보다 더 정교해졌고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협동심은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밤의 공포를 함께 견뎌낸 동료애는 그 어떤 혈연보다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거대한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조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의 희생과 불의 보호 아래 누렸던 지난밤의 달콤한 꿈은 이제 현실의 사냥터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면 밤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인간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헛심을 썼던 야행성 맹수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채 그늘진 은신처로 숨어듭니다. 그들은 강력한 육체를 가졌지만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느라 뇌를 충분히 쉬게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학습하고 진화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육체적 강함이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 위로 휴식을 통해 지능을 축적한 정신적 강함이 새로운 지배 질서로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승리는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깊게 잠들 수 있느냐는 수면의 질에서 판가름 났던 것입니다. 야영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냥터를 향해 떠나는 부족의 뒷모습 위로 태양은 축복처럼 뜨거운 빛을 쏟아붓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모닥불 자리는 인류가 하룻밤 동안 자연과 벌였던 치열한 전쟁터의 흔적이자 문명의 싹이 튀어난 신성한 요람으로 남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에도 또다시 찾아올 어둠과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을 밝힐 불이 있고 서로의 등을 지켜줄 동료가 있으며 내일 더 현명해질 수 있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립보행을 시작한 영장류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대지 위에서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이 안전한 잠을 위한 처절한 투쟁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들기 위해 싸웠고 꿈꾸기 위해 깨어 있었으며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그 차가운 밤 서로의 천의 의지에 떨면서도 끝내 눈을 감았던 그 용기 있는 수면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찬란한 문명을 가능하게 한 가장 위대하고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깨어있는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잘 잤던 밤들의 기록입니다.